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말 해외 증시는 전반적으로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가 유럽 증시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부터 정도를 좀 해보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실적이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4분기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가운데 이제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은 물론이고 현재 1분기 진행 중이죠. 근데 1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어떤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한 8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 정도 해당되는 기업들이 매출 또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기업들의 주가는 비싸지 않다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동안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하자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또 불식시켜주는 그런 어떤 후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부담스러웠던 요인들이 완화가 되고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날 나온 지표도 좀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는데요. 다만 4분기 GDP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9에서 3%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나온 데이터는 2.6% 정도로 이제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다만 이와 같은 둔화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향후에 어떤 감세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대규모의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성장률 둔화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크게 악재로 부각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와 같은 기저현상 때문에 향후에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날 나온 지표 중에 또 잘 나온 것도 있었는데요. 12월 내구재 주문이었습니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2.9% 정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수치에는 약간 좀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허리케인 피해가 좀 있었죠. 허리케인 피해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여러 어떤 내구재에 대한 주문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허리케인 같이 어떤 폭풍우를 동반하는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이제 좀 침수 차량이라든가 또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돼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또 수요 증가로 만들어지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12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수요 증가는 제 데이터로 좀 잡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또 제조업에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잘 나온 수치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업종은 또 이제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증시 같은 게 이렇게 지표 좋고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가운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올라가는 스토리가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측면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좀 더해졌던 것은 유럽 증시에서 최근에 좀 고민이 됐던 게 유로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강세 보이는 건 좋은데 유럽도 나름대로 또 제조업이 발달해 있거든요. 뭐 독일 자동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어떤 제조업이 또 발달한 게 있는데, 만약에 유로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에는 또 수출에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로화 강세를 보였던 것은 이제 반대에 있는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를 또 선호한다, 이런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날 달러는 또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와 같은 발언으로 유로화 강세 요인이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실적 호조 대비 또 발목을 잡았던
유로화의 어떤 강세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도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선진국 증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좀 고루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표를 좀 살펴보면 이날 가장 또 관심을 모았던 게 달러화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의 움직임이 지난주에 좀 엇갈리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달러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기존까지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 무누신 장관은 뭐 약달러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미국은 약달러를 선언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0.6% 하락하면서 88.92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강달러 선언한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국 내 산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해외 쪽 수출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선 자동차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미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해외 쪽 수출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달러화의 약세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 나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더 우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변수는 FOMC인데요. 이번 FOMC에서는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은 3월이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확률을 지금 80%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월부터 2월 사이에는 달러가 완만하게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2월 중순 넘어가면서는 금리 인상 국면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2월 중반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그 이후에는 하락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달러와의 흐름, 뭐 단기 하락 이후에 좀 안정 이런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화가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날 국제유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60달러대 이제 중반 이상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65달러 넘어가서 이제 크게 강세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유가는 당분간 더 강세를 보이면서 7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두바이유라든가 브렌트유는 70달러 넘어가 있는 상태고 WTI 같은 경우도 65달러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달러가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경기 회복이라는 이슈 나오게 되면 원자재, 원재료 가격 전부 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국제유가도 자연스럽게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을 때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중에 70달러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시각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의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는 증시가 강세 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왔습니다. 4% 정도 하락하면서 11.08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나타났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동성 지수는 대략적으로 9 정도, 그러니까 9하고 10 사이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증시가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만약에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변동성 지수가 더 증시 과열 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변동성 지수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미증시가 워낙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많이 올라서 그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반도체 지수가 또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 역시 동반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369계약 매수했고요. 이런 가운데 0.36%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주요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상당히 이번 주는 좀 중요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FOMC인데요. 마지막 FOMC, 그러니까 앨런 의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FOMC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전임 의장에서 차기 의장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이에서는 전임 의장이 다음 의장의 어떤 부담, 정책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어떤 정책을 미리 시행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난 연말에 이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차기 이제 2월 4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죠. 차기 연준 의장인 파웰 의장 같은 경우도 옐런 의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의장이 바뀐다라고 해서 연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 인상은 좀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특히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 정책을 좀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FOMC 변수 이후에 이제 지나간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3월 그 이후에는 연내 두 차례 정도 6월, 9월, 12월 중에 두 차례 정도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FOMC에서 어떤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언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언급이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게는 1조 달러, 많이 보는 쪽에서는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면 대규모 투자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된다라면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서 이제 보호무역 관련된 언급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보호무역에 대해서 최근에 좀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또 출렁거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호재성 재료, 그다음에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에는 또 증시가 출렁거리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쪽에서 어느 쪽이 더 부각돼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는데 특히 IT 기업,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애플 실적 나오고요. 또 아마존 실적 나오는데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10에 대한 어떤 판매 부진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가는 상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불식시켜줄 수 있을지 주요 IT 기업들의 주가, 특히 애플의 주가 흐름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증시 전체적인 흐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대표와 해외 시장 흐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